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전기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소자에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저항기와 그리고 콘덴서 그리고 코일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그 전기소자에 대한 어떤 물리적 특성들은 이제 차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 전기소자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전기소자들의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의 이동을 방해를 하는 것을 이제 저항이라고 하고, 이러한 저항은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한 물질의 단면적, 물질의 길이, 그리고 온도에 영향을 받는 그 물리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상단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A번은 저항이 작은 물질에서의 전자의 운동이고, 상대적으로 저항이 큰 물질에서의 전자 운동은 이제 그림에서도 살펴보듯이 이제 저항이 작은 그 물질 같은 경우는 전자의 이동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더 많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저항이 큰 물질은 이제 이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이제 이러한 양전하를 띤 그 원자 핵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러한 틈새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큰 물질은 상대적으로 그 틈새가 작게 됨으로 인해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재료의 그 사이즈에 있어서는 단면적이 클수록 그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되게 되고, 물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제 저항의 크기는 길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는 우리가 열역학에서 그 온도가 높을수록 그 분자나 원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렇게 결합력이 강해서 어떤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역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그 기체나 그 액체에서처럼의 거동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그 원자나 분자들이 이제 진동을 함에 의해서 이제 자유전자의 이동을 방해를 하게 되게 되므로,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저항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기는 고정 저항기가 있고 가변 저항기 두 개로 크게는 그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저항을 가지는 것을 고정 저항기라고 하고, 이제 저항의 값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저항기를 이제 가변 저항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그 고정 저항기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요즘에도 그 어떤 회로 기판 혹은 이제 PCB 기판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러한 저항기들을 이제 납땜도 해보고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저항기를 이제 실제로 본 적도 있고,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실습용 기판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그 저항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탄소 피막 저항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외형이 이제 왼쪽에 나타나 있고, 내부 구조도가 이제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그 가변 저항기의 이제 형상을 나타낸 사진이 되겠고, 이제 아래의 사진은 이제 베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정 저항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어떤 재료에 따라서 이제 금속 저항기, 탄소 저항기, 그리고 반도체로 이제 크게는 나눌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그 금속 저항기가 이제 탄소 저항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정밀한 분야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반도체는 일단 뭐 두 가지만 지금 종류에는 그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열 가변 저항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온도에 대한 스위치라든지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저항기이고, 이제 이러한 베리스터는 이제 서지 흡수용, 즉 이제 서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압이 갑자기 어떤 과도 전압으로 그 바뀐다든지, 어떤 공학에서 서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상태가 갑자기 이제 변화를 할 때 이제 서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베리스터는 이제 전압 보상용이기 때문에 이제 전압의 어떤 그,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이제 결국 전압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과전류를 방지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그 우리가 그 사용하는 휴대폰에도 이제 정전기 방지용으로 이제 이러한 베리스터 저항기가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값을 잃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저항기는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전기 관련 어떤 시험이라든지 그 서적에서 이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색디 저항값 읽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우리가 탄소 피막 저항기가 되겠고, 이러한 탄소 피막 저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테이블에 보시는 오차의 그 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차의 범위가 20%까지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밀 용도로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어떤 범위가 이제 0.1%인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그 우리가 정밀 용도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그, 그 정밀 용도가 아니라면 이제 어떤 저항기로서의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이렇게 그 색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오는 이 색띠는 그 제1 숫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2 숫자, 세 번째 띠는 이제 배수, 그리고 네 번째 띠는 정밀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이제 이러한 값들은 그 실제 이제 KS 규격에도 이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격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를 설계를 할 때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이제 기계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되고, 이제 이러한 색띠 값을 통해서 저항이 얼마 정도라는 것 정도로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난 이 그 탄소 피막 저항기에 우리가 저항을 한번 이 테이블을 토대로 그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는 색깔이 이제 제일 숫자이고, 이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빨간색에 대한 값을 이제 찾아보면 일단 2라는 값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띠는 보라색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면 7이고,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숫자가 2고 두 번째 숫자가 7이기 때문에 일단 27이라는 우리가 숫자를 그 테이블을 통해서 찾았고, 이제 세 번째는 배수이기 때문에 이제 오렌지색을, 이제 오렌지가 아니고 주황색을 찾아보면 이제 10의 세제곱으로 그 곱하면 이제 그 2700옴이 되게 되고, 이제 정밀도는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노란색이 아니라 이제 금색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오차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저항기의 저항값은 27,000옴 혹은 27kΩ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라고 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5%를 감안을 하면 이제 실제 저항기 값의 범위는 이제 그 이 값에서 이제 0.05를 곱해서 그 값을 다시 이제 여기에다가 빼주고 더해준 값이 이제 25,650가 그리고 28,350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 범위 안에 이제 이 저항기의 저항값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값이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특정 값을 특정 지울 수는 없으며 이 범위 안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밀한 그 회로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온도에 따라서도 저항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 계수를 우리가 참조를 하면 이제 온도 계수를 일단 금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도 계수의 값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그 뭐 초록색으로 이쪽 부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온도 계수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1도씨 상승할 때마다 이제 이러한 값을 더하고 빼는 또 오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항기의 저항값의 범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